오늘은 좀 달고 다른 주제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보려고요. 남녀가 데이트 비용을 반반 해야 할까? 저는 말 그대로 더치페이 속 더치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잖아요. 10년째. 일단 네덜란드에서 더치하는 경우는 꽤 일반적입니다. 같이 부담을 하되 남자가 조금 더 내는 경우는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고 남자가 완전히 다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여기에 익숙한 저도 최근에 정말 충격을 받은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험관 더치. 한국 분들이 시험관 더치를 요즘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임신이 안 돼서 시험관 시술을 하는데 그 비용을 반반하는 거야. 저는 진짜 이걸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시험관 더치라는 단어가 어떻게 와닿으세요? 제 머리로는 이걸 이해하기가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무조건 반반 때리는 거야. 주제가 어찌됐든. 한국도 반반 문화가 점점 심화가 되고 있죠.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반반하고 반반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반 시험관도 하고 반반 데이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단 경제 사정에 따라서. 만약에 학생이고 사회 초년생이고 해서 돈이 없어 둘 다. 그러면 반반 해야죠. 서로 쪼들리는데 어떡해. 근데 만나고는 싶잖아? 그러면 서로 도와야지. 근데 한쪽이 학생이고 한쪽이 직장인이야. 아니면 둘 다 직장인인데 수입이 크게 차이가 나.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잘 버는 쪽이 좀 더 부담하는 게 맞지. 세금도 버는 액수에 따라서 다르게 내는데 사정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 쓰는 거랑 5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 쓰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이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반반을 주장하는 거는 나 너의 상황 이해하고 싶지 않고 10원 한 장도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에요. 이 릴레이션십에서 절대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연애하면 안 되죠. 남자든 여자든. 둘 다 내긴 내는데 칼더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남자가 조금 더 부담하는 게 맞느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무조건 같은 액수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평등은 이퀄리티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거예요. 키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같은 높이의 박스를 줘. 키 큰 사람은 괜찮지만 너는 키가 작아? 그래서 안 보여?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형평성이라는 거거든요. 개인의 상황을 다 다르게 보고 공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다 다르게 주는 거예요. 키 큰 사람, 박스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 대신 키가 작아서 박스가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2개를 주는 거지. 이거는 물론 사회적 평등과 형평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이지만 데이트 씬에서도 저는 이게 적용이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모두에게 똑같은 박스를 주는 평등은 개개인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일괄 적용하면 되니까 뭐 큰 조직을 운영한다거나 나라를 운영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좀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연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서로 얼마나 사정을 잘 알겠어. 그리고 좋아서 만나는 사이잖아. 내가 얘한테 내 최고의 호의와 선의를 베풀겠다는 전제가 아래에 깔린 건데 그럼 형평성을 적용해야지 공평이 아니라 진짜 다른 관계도 아니고 연인 관계 비용 문제에서 지금 이런 개념까지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저는 조금 개탄스럽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국은 이제 남녀 연상연하 커플이 많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몇 발 앞서 있는 남자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왜 남자만 내냐 여자도 내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된 건데 연상연하 커플 아니고 이제 만약에 남친이 연하야 사회 초년생 여자는 뭐 대리 과장급이에요. 대기업에서 월급도 잘 받고 복지도 빵빵하고 성과급도 팍팍 나오고 그러면 아무리 여자라도 잘 버는 쪽이 좀 더 부담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형평성에 따라서. 나는 이게 싫다? 그러면 연하 안 만나면 돼. 그냥 더 능력이 되는 동갑이나 연상 만나요. 아니면 능력 좋은 연하 만나던가. 근데 나보다 능력이 좋은데 나이까지 어린 사람이 과연 나를 만나줄까? 그리고 이런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말은 뭐 본인은 못 났을 때 없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좀 해봐. 솔직히 내가 쭈구리에 못 났을 때 나한테 호의 베풀어주고 사정 봐가면서 잘해주고 이런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었어.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잖아 솔직히. 그러면 그 받았던 거 다른 사람한테도 좀 베풀어요. 깔고 앉아만 있지 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는데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힘들어해. 그러면 그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닌가? 그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나요? 하물며 친구를 만나도 그렇죠. 이 친구가 뭐 사업이 잘 안 돼. 아니면 회사를 잘못 들어가가지고 월급이 엄청 짜. 그건 네 사정이고 이러면서 따박따박 더치해서 받아내고 싶어요. 그러고 싶으면 친구 왜 만나? 그 무형의 따질 수 없는
우정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게 친구인데 거기서 내가 좀 더 낸다고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사정이 돼서 더 내도 손해보는 기분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언제? 얘가 고맙고 미안한 마음 없이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받아먹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식이 적용이 되려면 내 연인 관계, 친구 관계가 좀 정상의 범주에 속해 있어야 돼요. 양쪽 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돼. 이런 진정성이 있는 관계에서는 뭐 오늘 만남, 이번 달 만남 내가 조금 더 냈다고 삐죽거리는 마음이 들 수가 없어. 요즘 세상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 현대사회의 관계라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피상적이고 진정성이라는 것들이 좀 메말라가고 남친 여친도 그냥 외롭고 싱글하기 싫으니까 대충 마음에 들면 우리 오늘부터 1일 이러면서 그냥 쉽게 사귀어버리고 친구들이랑도 만나서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맛집, 잘 나가는 카페 이런데 혼자 가기 뭐하니까 그냥 같이 가는 버디 정도로 서로 이용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무형의 가치들, 사랑, 우정 이런 거 다 어디 갔어요? 꼭 데이트비를 어떻게 부담할 건지 미리 정하고 가야겠다 하면 해결책은 각자 수입에 따라서 액수를 좀 형평성 있게 내거나 아니면 반반 하되 눈치를 좀 봐가면서 서로를 배려를 해줘야 돼요. 내가 상대보다 좀 더 많이 먹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아무리 똑같은 액수를 데이트 통장에 넣기로 약속을 했어도 가끔씩 돈을 좀 더 내. 그리고 적어도 상대방이 좀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군말 없이 가줘. 내가 돈을 좀 적게 내? 그러면 상대방이 내 사정을 보고 이해를 해줬다는 거에 감사 표현을 아끼지 말고 좀 해요. 이거 맞아? 이런 마음이 슬며시 들다가도 이런 배려를 보면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진다니까. 이거를 계산기 두드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네가 하는 그 계산 틀린 계산이야. 반반을 솔직히 대부분 이런 정신적인 감정적인 피로감 없으려고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피로감이 있죠.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래 사람 관계라는 게. 빚지고 갚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서 더 해주고 이런 다이내믹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돈독해지는 거고 사람 마음이 걸린 문제면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자꾸 외국은 뭐 칼더치해도 문제 없고 한국만 말이 많아 어쩌고 이러는데 한국이든 서양이든 사람 관계는 다 똑같아. 네덜란드는 생파한다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바에서 드링크는 이제 각자 알아서 사 마시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처음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야, 니 때문에 네 생일 때문에 모였는데 모아놓고는 술 한 잔 안 사주고 니 각자 알아서 사 마시라고 한다고? 근데 지금은 그거 이해해요. 왜냐면 유럽은 세금 진짜 센 거 아시죠? 그냥 다 같이 돈이 없어요. 뭐 변변한 직장이 있다고 하면 한 30%에서 40% 정도는 세금으로 떼가. 그래서 다 같이 쪼들려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한국 돈으로 연봉 세전 한 8천을 받는 사람이야. 이거를 한국에서 받으면 세후 한 6천 정도 되는데 네덜란드에서 받으면 한 4,500 돼요.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죠. 여기서 집세나 모기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암스테르담에서 한 집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방 하나 쉐어하는 게 최소 한 1,000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되거든요. 이거를 연 지출로 환산하면 150만 원 곱하기 12 해서 한 1,8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대충 크게 넉넉 잡아서 한 2천만 원 정도로 잡고 4,500에서 이 2,000 빼면 2,500 남죠.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로 거주 외에 뭐 보험, 공과금, 쇼핑, 생필품 이런 모든 거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연봉이 8천인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 사정 좋은 애들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다들 비슷비슷하게 쪼들리면서 사는 거야. 이런 현실에서 누구 뭐 팍팍 사줄 수 있겠어요? 지금 외식도 한국보다 훨씬 비싼데 이렇게 쪼들리니까 더치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더치하는 거에 쫌생이 같다, 쪼잔하다 이런 인식도 덜 해요. 서로 이해를 하니까. 또 체면 치레가 없어서 더치가 흔하기도 해요. 한국은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팀에서 제일 대가리니까 총대 메고 뭐 사주고 누가 팀에서 막내니까 사주고 인턴이니까 사주고 너가 신입이니까 사주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면 내 안에 뭔가 억울하고 막 고가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 내가 원해서 자진해서 사주는 게 아니니까. 같은 맥락에서 첫 만남에 딱 봐도 뭐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없는데 그냥 남자니까 가오 때문에 다 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히려 안 친하고
잘 모르고 안 통하는 사이면 그냥 더치하세요. Who cares? 나이나 성별, 직급으로 뭐 줄 세우고 이런 문화가 아니니까 안 사줘도 눈치 보일 게 없죠. 오히려 막 자진해서 사주려고 그러면 나도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하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그런데 우리가 친해. 막 친구고 연인 사이고 그래. 근데 반반을 막 목매고 해? 상대방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거는 유러피언들도 좀스럽다고 생각해요. 네가 먹고 즐긴 거는 네가 알아서 내라. 이거에 토달지는 못하는데 와 진짜 치사하다. 너무하네. 사정 한 번 안 봐주네. 이런 생각이 사람인 이상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 스타일 반반은 진짜 반반이 아닙니다. 얘네 더치 한 번 하면 진짜 꼼꼼하게 하거든요. 여기는 같이 나눠 먹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먹은 메뉴, 내가 먹은 메뉴 따로 따져서 계산하고 팁조차도 네가 내자고 했으니까 네가 내. 나는 안 낸다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네덜란드는 원래 팁 문화가 없습니다. 주기도 하지만 미국처럼 뭐 몇 프로를 무조건 줘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한국에서 흔한 계산법 있죠. n분의 1 하는 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쫙 뽑아서 내가 먹은 거, 내가 마신 거, 네가 먹은 거, 네가 마신 거 다 나눠서 계산해요. 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맞아요. 데이트 통장은 내가 먹은 메뉴, 뭐 양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반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평의 탈을 쓴 불공평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서양이 덫에 익숙한 건 맞아. 하지만 이건 단순하게 얘네들이 계산이 깔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한국은 만나자마자 서로 마음에 좀 들면 바로 릴레이션십으로 점프인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 됐는데 헤어졌대. 그리고 또 다른 누구 금방 사겨. 같은 케이스를 유럽에서 보잖아요. 이거는 남친 여친이라고 정의하지도 않아. 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Yeah, I'm dating someone but nothing special.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데이트라고 부른다고. 남친 여친도 아니라. 그때는 서로를 잘 모르니까 그냥 데이트 상대일 뿐이니까 칼더치를 할 만하죠. 아무튼 만나서 이제 관계가 좀 깊어지고 서로를 잘 알게 되고 그러면 다음 단계가 이제 같이 사는 건데 바로 집을 같이 살 수는 없고 보통 렌트를 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부담해. 월 렌트가 1,500에서 2,000유로씩 하는데 여기에다가 생활비까지. 그러니까 공동 계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월세도 나가고 생활하면서 같이 필요한 것들도 사고 이거는 약간 생활 공동체 개념에서 각자 부담을 하는 거니까 억울하게 느낄 사람 없겠죠. 이 공동 계좌는 본질적으로 데이트 통장이랑은 좀 달라요. 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고 데이트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아주 촘촘하게 엮인 이런 필요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서구권과 우리나라의 더치 문화를 비교하기엔 이게 1대1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애플 투 애플 컴패리슨이 안 되는 거야.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커플의 타입이 조금 나눠지는데 반반하는 커플들이 있고 수입에 따라서 생활비를 좀 나누는 커플들이 있고 다양해요. 둘이 만약에 월 수입이 한 500유로 정도 차이나 그럼 반반해야지. 근데 월 수입이 한 1,000유로에서 2,000유로 정도 차이가 나. 이거는 좀 차이가 크죠. 분명히 잘 버는 사람은 욕심이 좀 있을 거란 말이야.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의 퀄리티도 좀 있을 거고 드리고 싶은 가구의 퀄리티도 있을 거고 라이프 스타일도 이미 조금 다를 거예요. 휴가지를 고르는 기준이라던가 휴가를 가는 빈도 거기 가서 쓰는 액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같이 커플로 사는데 수입 상관없이 무조건 반반하려면 둘이 같이 하향 평준화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맞냐는 거죠. 이건 그냥 무조건 공평하기 위한 목적 그뿐인 거잖아. 내가 이 사람과 짝을 이뤄서 함께 사는 이유가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 이게 돼야 되는데 손해 안 보고 너랑 나랑 어디까지 가나 한 보자 이런 게 되는 거지. 여기서 더더욱 커플이 진지해지고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겨. 이 사람이랑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결혼을 안 하더라도 뭔가 사실혼 관계 같은 파트너십 등록도 하겠구나 하는 커플들은 이미 네 돈 내 돈의 개념이 많이 희석돼 있어요. 네 돈 내 돈을 칼같이 나누면 가족으로서 먼 미래의 일이나 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좌를 완전히 싹 다 합치진 않더라도 네 돈이 내 돈, 내 돈이 네 돈 어느 정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서구권도 다 같은 게 아니고 북서부 유럽에 비하면은 북미 대도시를 제외한 곳들 아니면 동유럽, 남유럽 이런 데는 남자가 더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시죠? 결혼 후에도 남자나 여자나 전통적인 성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다 하는 지역이나 문화권일수록 당연히 데이트할 때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리고 데이트 반반하는 거에 생각보다 거부감 갖는 유럽 여자들이 많아요. 오히려 사회생활하고 돈 좀 버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고 또 남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분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자분들 모든 걸 칼같이하는 진짜 독립적인 여자분들 만나는 거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얄짤없습니다. 여자가 호의를 베풀어서 뭔가 여자스러운 걸 해준다? 이런 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 알아서 치우고 빨래하고 내가 요리했으면 다음날 짤없이 네가 요리하고 막 야근해야 되는데 사정 안 봐줘. 네가 요리하는 날이니까 칼퇴하고 와서 해야 돼. 주말에는 뭐 청소하는 날이니까 내가 청소기를 돌리는 동안 너는 화장실 청소를 해. 뭐 이런 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북유럽 남자들 중에서 자기 나라 여자들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외국 여자를 선호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솔직히 헤테로섹슈얼 남자들 중에 여자가 너무 여성스럽다고 싫어하는 남자를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밥 먹고 나서 손가락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빨 쑤시고 여자다움이라곤 쥐어짜도 없는 여자들은 식당 가서 자기가 의자 빼주기도 싫다고 해요. 반반하는 유럽 여자분들이랑 데이트라도 한번 해보고 그 여성성의 실체라도 한번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칼더치 문화를 찬양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칼더치 하는 유럽 남자들 좀 치사빵꾸같이 보여도 같이 살면 이제 생활 속에서 집안일 같은 거 잔소리 하기도 전에 알아서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내가 여성스러움 같은 걸 컬티베이트 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남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신세지기 싫고 내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럽 남자들 만나세요. 하지만 남자가 많이 내고 좋은데 데이트 데리고 다니기를 원하고 집안의 가장 노릇하기를 원하면 집안일 막 무조건 같이 해야 되고 쓸데없는 잔소리로 남자 쥐잡듯이 잡고 내 손바닥만한 가방 무슨 시사처럼 들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게 하지 마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죠. 하이밸류의 남자를 원하면 본인이 거기에 맞는 여자가 되세요. 내 남자하고 한 팀을 이뤄서 가족을 이루고 꾸려갈 역량이 있는지 이 남자가 나를 여자다울 수 있도록 해주는 만큼 나도 이 남자가 남자다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이런 좀 고리타분하다고도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성 역할 있죠.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게 결국 양성 모두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한테서 남성성이 거세되고 여자한테서는 여성성이 거세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불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그냥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망상 속에서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Anyway, 반반 시험관이라는 말에 마음이 좀 황망해서 두서없이 해본 긴 얘기였고 벌써 댓글에 남녀 갈라서 막 싸우거나 악플이 달리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제 얘기는 그냥 개인의 한 의견으로 가볍게 들어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숙한 언어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